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2.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네, 조승아 선생님, 우리 도박의 참견 시즌 2 세 번째 시간에 또 함께 하셨네요. 네, 네, 오늘도 멋진 MC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하수의 회달남님, 중수의 마카오김님, 그리고 고수의 이주영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20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군대 제대 후 도박에 빠져 5년간 5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저희 부부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 후 상담센터와 GA에 아들과 매주 함께 나가면서 1년간 단도박 생활을 잘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아들이 밤늦게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자신이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며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이는 일이 있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도박을 한 돈도 50만 원 정도고 스스로 멈췄다며 이건 제발이 아니라 그냥 실수였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금액도 작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니 그냥 실수라고 여기고 넘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도박 문제가 재발한 것이니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심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실수와 재발의 차이는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도박 엔딩에서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 회달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수에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재발이 아니다, 백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어떠십니까? 이 부분. 우선 일단 50만 원 정도로 일단 손실을 입었다고 하셨고 네. 이 이후에 정말 멈춘 상태라면 실수라고 보는 편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 재발과 실수를 횟수나 금액으로 한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굳이 이제 그 재발과 실수의 차이를 이제 명확하게 나눠보자고 한다면 조금 더 연속적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이 다시 한번 도박으로서 사용이 됐다면 그거는 재발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50만 원 정도라는 거에서 멈춘 상태라면 전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해결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번 다시 물어보고요. 실수와 재발 중에는 이제 실수에 가깝다. 저분은 실수에 상당히 관대한 분입니다. 네, 자 중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재발이냐 실수냐 중에 선택을 하라면 그거 구분해서 뭐하게요? 의미 없다. 네, 의미 없다. 뭐 이게 재발이든 실수면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고 싶냐의 문제인데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내가 재발이라고 실수라고 부르고 싶으면 실수라고 부르고 재발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재발이라고 부르되 중요한 건 이게 재발인지 실수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원인이 뭐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이런 욕망들이 아니면 이런 실수든 재발이든 이런 게 반복됐지?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걸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재발인지 아니면 실수인지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네. 그러나 뭔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시기는 온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고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뭐 실수입니까? 재발입니까? 이거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놔둬도 됩니까? 요건 이제 요 내용만 봐서는 실수인데요. 네. 실수는 우리 회복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음. 요게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이제 슬립이라고 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실수를 이해하시려면 재발이라는 거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실수가 얼마나 어렵고 훌륭한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는 그럼요. 거네요. 이론적으로도 네. 실수를 자기가 고백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회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경험이고 다음번에 그 이어지는 회복 활동에는 큰 경험의 그 역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저도 이 14년 동안에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보셨고 그분은 그 이후로 단도박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을 봤고요. 네네네. 이게 한마디로 자수거든요. 자수.
자수죠. 네네네.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수. 자수인데 고백했고. 자수는 일단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는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고 숨고 싶고. 그렇죠. 숨기고 도박 싶은 중독일 게.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한 편이고 만약에 이분이 제 내담자였다면 굉장히 칭찬하고 지지하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일단은 다시 도박에 손을 대긴 했습니다만 술을 먹고 들어와서 눈물을 보이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것. 그렇죠. 이거는 일단 인간의 본능은 완전히 역행하는 행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런 역행을 하면서도 자기 고백을 하는 이 행위 자체를 그럼요. 굉장히 칭찬해줘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금액도 이게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뭐 5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어차피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드러날 거라면 뭐 그래서 했다고 칠 수 있지만 이건 얼마든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인데 결국은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한다 뭐 이런 행동을 직접 실천한 거라고 좀 보고 네. 그렇지만 이것도 도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분명히 내가 다시 재발한 복귀에 대해서는 해봐야 되겠죠. 어느 부분에서 시작이 됐고 촉발 원인이 뭐고 도박 자금은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다뤄줘야 되겠지만 어머니가 그냥 지나간다고 하니까 네네.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지지를 해드린 후에 같이 진심으로 이 도박 문제를 다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칭찬과 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럼요. 실수는 그러나 의심의 고삐를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은 파악해봐야 되겠죠.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일단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시그널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저는 사실은 세 분의 의견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조금 다른데요. 아 조금 다릅니까? 두 분이 실수라고 하셨지만 네네네. 저는 근데 사실 실수인지 재발인지가 중요하냐에도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실수야, 재발 아니잖아라고 하는 건 그것 안에도 무언가 현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의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우리 이주영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스스로 오픈했냐, 자수이냐, 자수가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결국 이 세세한 걸 다 따져서 이게 실수인지 재발인지를 굳이 갈라주고 이걸 지지해줘야 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은 아직은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다 재발로 보되 네. 저는 같아요. 네가 재발했지만 이 전과 도박했던 기간이 훨씬 줄어들었고 전에 도박 문제가 있었을 때보다 네. 전에 했을 때보다 금액이 훨씬 줄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재발했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재발은 당연히 암이 치료되면서 재발이 당연스레 있는 것처럼 이 중독 문제도 똑같으니까 다만 이 증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자.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실수라고 판명해주고 이걸 판명받는 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지 그걸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왜 우리가 높이 평가하냐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나의 정서와 감정을 어떤 정상화시키는 훈련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우리 행위들이 내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도박 행동들에 많이 나와요. 내 생각들이. 네네. 하지만 좋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누구와도 대화도 없고 그게 바로 행동으로 혼자 생각하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천주교에서 하던 고해성사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상담의 시초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 목소리로 타인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황은 네. 이 사람이 등 떠밀려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양심상의 괴로움을 갖고 양심선언을 하는 거냐. 우리가 살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일종의 이게 양심선언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우리가 단도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양심. 우리가 도박을 하는 동안에 많이 팔아먹었던 그 양심. 하루에도 몇천 번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양심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줄 분명히 필요하고 후속 처리는 있겠죠. 네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서 도박 행위까지 이루어졌느냐, 이게 충동인지 아니면 미리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행동인지.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정직이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는 그렇죠. 내가 피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그 행위니까. 네네.
그게 회복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회달남님. 네, 일단 고수님이 실수를 인정해 주셨고, 이 자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어요. 오늘은 혼날 일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 역시도 이제 단도박 기간 중에 재발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단도박 중인 거라고 계속 생각하던 가족이 저한테 받은 그 배신감의 크기가 아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컸었거든요.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이거 다시 점점 심해질 것 같아서 네. 그냥 이제 가족에게 말해야겠다 해서 말을 했었을 때, 네. 그랬구나. 너 지금이라도 말했으니까 괜찮아라는 얘기보다는 저를 엄청 나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도 너무나 큰 이제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옆에서 함께 해주는 가족은 뭐 만약에 본인이 나 이거 실수예요 얘기를 해도 가족은 아니야 넌 재발한 거야 라고 계속 나무라거나 힘들게 뭐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하면 오히려 더 길이 나쁜 길로 빠져서 다시 한번 더 큰 재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도박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가족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제 너가 실수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도 실수라고 받아줄게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도박자의 회복을 지지해주면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까지만 도와주는 게 이들의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제 재발의 개념을 다들 다르게 정의를 하세요. 학자들마저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제 목표로 정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를 재발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옛날의 관습으로 돌아간 상태를 재발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견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드는 생각은 이제 실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본인이 실수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게 사실은 어머니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실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상태에서 잠깐 멈출 수 있는 그것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는 재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굉장히 좌절감도 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때 실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 회복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심리적으로 많이 후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좀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필요한 도움이 되는 이제 개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고삐를 다시 조인다고 해서 이분이 회복을 할 걸 안 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믿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회복을 하면서도 실수나 재발이 있어도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짚어주면서 너가 지금 실수했지만 사실 이런 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계속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승환 선생님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아들을 둔 엄마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성숙한 이야기로 믿음이 주는 힘이 엄청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엄마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엄마의 시각입니다. 의심의 고삐를 다시 바짝 줘야 됩니까? 라는 이 사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간절함, 조급함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뭔가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이런 극약 처방, 지금 믿음, 그 다음에 계속 기다려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이해가 됐는데 극약 처방 같은 거는 없습니까? 고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중독이라는 질병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족은 가족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부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네. 뭐 가족은 뭐 할 게 뭐 있겠어 이런 식이고 모든 대처가 모두 감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최악의 방법이 선택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들은 굉장히 훌륭한데 어머니가 약간 가족 교육을 안 받거나 상담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대상자한테 필요한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이론적인 교육이 왜 이런지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가족은 또 가족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 그 실천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이 선택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 중독이라는 질병은 원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지만 지금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잘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과 아예 이게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어머니의 행동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지금 사연을 봤을 때는 엄마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네요. 아들 도박 중독이 걸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알아야 할 굉장히 실수라는 과 재발의 차이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거든요. 가족들에겐. 대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덜컥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나고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기고 네. 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간절함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그렇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지금 네, 좀 생각이- 아까 그 회달남이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네. 뭐 그것도 아마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가족의 문제이지 올바른 도박 중독을 대처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마카오김님. 믿어준다. 이거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일이고 너무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게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되겠느냐. 의심이 차라리 훨씬 더 강력하고 바로 이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거 아니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모든 이 센터를 찾는 모든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보자고 말씀드려요. 의심했을 경우와 의심하지 않았을 경우 이걸 그냥 상정해 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의심해. 근데 아들이 도박을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의심하고 있는데 아들이 도박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 의심 받는데 도박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도 안 들죠? 나 어차피 도박하고 있으니까 의심하겠지. 변화가 없어요. 아들의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 네. 두 번째, 의심을 하고 있는데 도박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아들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기분 나 안 도박 좋죠.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의심하네? 억울하지. 내가 도박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동기를 깎아먹는 거겠죠. 네. 그 의심할 경우에는 도박을 하든 하지 않든 아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더 악화시키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심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믿어보자고요. 네. 믿은 경우에 아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도박하고 있는데 엄마가 날 볼 때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 나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어렵다는 도박 중독을 이렇게 끊어내는구나 죄책감 들지. 라고 하면 이 친구 마음이 뭐가 쌓일까요? 미안한 마음이 쌓이죠. 도박을 그렇죠. 하고 있더라도 미안한 마음은 쌓일 거예요. 네. 언젠가 도박을 끊고자 하는 계기가 생겼을 때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훨씬 더 동기가 돼서 도박을 훨씬 더 잘 끊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도박을 안 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도박을 안 하고 있다고 믿어줘. 이건 금상첨화. 금상첨화. 그러니까 네. 내가 역시 도박을 안 했더니 엄마가 날 믿어주는구나. 진짜 변화가 있네. 이게 더 열심히 신바람이 나서 도박을 끊을 수 있겠죠. 보세요. 의심을 할 때는 도박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의심에는 힘이 없어요. 믿었을 때만이 도박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이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건 옳지 않으니 믿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당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믿는 것만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거나 성장시킬 수 있다. 이건 실제적인 일이다. 믿는 것이 우리 아들을 도박을 끊게 할 수 있는 더 유리한 길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 믿으셔라. 그리고 사실은 믿는 게 가장 힘든 일이다. 왜? 선생님 보통 믿는다고 하면 뭘 믿냐면요.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하면 믿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딱 거. 볼 때 엄청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해. 네. 그래도 믿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게 가장 어렵고 그래서 믿어주는 게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눈앞에 믿지 못할 행동, 내 눈앞에 봐서 또 도박하는 것 같은 그 행동을 할 때마저도 아이를 믿어라.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네. 이건 좀 제가 좀 뭔가 약간 좀 반론이 있습니까? 근데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위험한 발언입니까? 지금 저걸 들었을 때는 지금 4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가지고 의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마카오김답지 않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 아,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아, 바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그렇죠. 그럴 수 네, 반론 들어갑니다. 의심 부정적인 건 맞는데 네. 믿음도 뭐 그닥 좋은 건 긍정적이지 아니에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믿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아요. 어. 도박 중독이 네. 질병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음. 이거는 나는 있는 그대로 초연하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하는 모습과 그 안에서 재발도 할 수 있고 뭐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거는 전혀 아니죠. 주는 도박자죠. 결국은 믿어주면 정말로 그 믿음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올바른 믿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가족은 완벽한 그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뒤어놓고 네. 원칙에 의해서만 행동하면 돼요. 재발을 하는 것도 질병이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것이고 의심을 하는 거는 가장 가족이 취해야 할 태도를 흔들어요. 의심은 결국은 불안이고 불안은 가족이 가장 중요한 입장은 오랫동안 내 아들을 바라봐줘야 되는 건데 그 오랫동안 내가 취해야 할 태도를 흔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 내가 이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믿음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가 다시 재발한다고 해서 그 믿음에 대한 내가 줬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실망이 와요. 상처가 옵니다. 아, 믿음에 대한 그렇겠네요. 건.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질병으로서 재발을 한 건데 우리가 암이 재발했다고 해서 내가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암이 재발하니라고 상처받지 않잖아요. 근데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은 굉장히 특이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얘가 배신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믿음도 의심도 이 질병에는 큰 의미를 주면 안 돼요. 고수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카오김 얘기가 홀딱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 반박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분명히 말씀하신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걸 질병으로 바라봐야 한다도 동의합니다. 네. 다만 어디에서 갈렸다고 생각하냐면 진짜 믿음에는 배신감도 느끼지 않을 만한 게 실제 믿음이거든요. 근데 다만 가족들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믿음을 줄 수 없을 수 있다. 네. 이 말에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는 맞죠. 우리가 질병으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죠.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느끼기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선택합시다. 너무 이상적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 마카오김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들의 단도박에 대한 노력 그것을 인정해 주면 돼요.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네. 굉장히 철저하고 단순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고수님이 진짜 고수답다 이런 느낌이 왜냐하면 들어요. 그 실패가 주는 상처가 상당히 커요. 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음. 얼마나 많은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고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이 사실은 굉장히 이 내 자식 문제에 있어서 감정을 배제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고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런 초연한 거리감을 갖게 되기까지는 진짜 인고의 시간과 또 그 방법이 가능할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제 그러니까 경험상으로는 어떤 이제 어떤- 부모가 의심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초연하게 바라보는 반찬.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의심도 했다가 실패하고 믿어도 봤다가 실패하면 네. 그 초연함이 옵니다. 경험을 하는 데서 네, 오는. 이 중독이라는 질병이 참 독한 게 경험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그게 있고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경험을 덜 하고 미리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있지만 제 임상에서 겪는 그 경험은 정말 믿어도 보고 의심도 해보고 부모 입장에서 했는데 결국은 내가 바라봐 주는 것만이 유일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편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카오기님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것도 가장 어려운 어렵지만. 길이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길.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변해라고 모두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그 누군가가 변했던 건 정말로 아무 대가 없이 이 사람이 나를 여러 번 실망시켰을 때도 믿어줬을 때 그 사람이 변해서 그게 영화가 되고 스토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영화화 됐다는 건 그만큼 극소수일 거라고 하지만 네. 분명히 믿어주는 것 안에 힘이 있다.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심에는 힘이 없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간단하게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회달남님부터. 그 믿긴 믿되, 그러니까 그 적정한 거리나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그 도박자도 그리고 가족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같이 상의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다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해라 라는 얘기셨고요. 마카오경님 짤막하게 엄마한테 조언 해주실까요? 의심은 힘이 없습니다. 믿어주는 것만이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어주는 건 아마 지금 하셨던 어떠한 대응보다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도박을 끊는 건 사실은 수도자의 길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도 그리고 옆에서 바라봐주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영 선생님 고수의 입장에서 엄마한테 심각한 조언 해주실까요? 너무 좀 기초적인 얘기지만 어머님이 들으시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회복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고 해요. 네. 그 회복은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아들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탐정 놀이는 그만하시고 예,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건 도움이 되잖아요. 네. 아들의 입장에서 네네. 아들의 입장에서 그냥 아들로 봐주시면 돼요. 아들로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아들. 그 마음은 좀 아프시더라도 그게 감정적으로 의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질책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게 회복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센터에서 그 가족 기초교육 뭐 심화교육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일단은 다시 수강을 하셔라.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동의. 네. 자, 우리 아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우리 엄마도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들과 조금 더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그리고 조승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